자, 7-3차 가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아까 제가 critical이라고 읽었던 것 같네요. criterial인데 잘못 읽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criteria levels of performance인데요. 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수행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criteria가 있고 그 criteria의 수준에 어떠한 부분이 또 영향을 받는지를 사양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ccuracy입니다. 자, 얼만큼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appropriacy, 그 다음에 range, flexibility, 그 다음에 size인데요. 자, 두 번째를 보면 the use of language, 교과서 62페이지입니다. 네, the use of language must be generally appropriate to function.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한지 이 문맥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짬뽕이야. 문맥에 전혀 맞지 않죠. 하지만 어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인토네이션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짬뽕이야. 네, 바로 이게 appropriate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문맥에 맞게끔 네, 적절한 표현을 쓰고 적절한 말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 range를 보시면요. A fair range of language must be available to the candidate. Only in complex utterances is there a need to search for words. 그래서 우리가 range를 찾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to what extent we can let I mean we can let the student or candidate to let them use their language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느 정도가 적절한 정도의 fair한 range가 될 수 있느냐 언어에 있어서라는 것을 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너무 뭐 어렵게 내거나 그러면 이제 프로세싱 타이밍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떤 단어의 그 vocabulary range에서 보면 그 range라는 게 어떤 단위를 포함하고 어디까지를 네, 이제 배제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 modify 되거나 그러면 그 본 글이나 그 저자의 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뜻이 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닥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range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제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이런 criteria levels of performance가 굉장히 컨시더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re must be some evidence of the ability to initiate and concede a conversation and to adapt to new topics or changes of direction. 그래서 얼마만큼 유창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이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책략의 요법이기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심지어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식으로 네, 새로운 토픽을 받아들이고 바꾸고 하는지.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주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잘 하시나요? 플렉시빌리티가 좋나요? 네. 사실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따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일부는 되지만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도 100%잘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를 보면 마지막이죠. 자, must be capable of responding with more than short form answers where appropriate. 네, 그래서 how many words를 할지 아니면은 그 sentence structure에서 complexity가 조금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utterance 자체를 얼마만큼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사이즈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criteria levels of performance 봤습니다. 자, 마지막 scoring procedures를 우리가 사양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often to be subjective.
우리가 스코어링 하다 보면 subjective 되기가 쉬우니 우리가 좀 고려해서 점수를 주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rating scale will be used? 그렇겠죠.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각각의 그러니까 답안지 내지는 퍼포먼스를 한 결과를 얘기하겠죠. 이것을 확인하느냐, 점수를 주느냐. 그다음 만일 두 사람 내지는 더 이상의 레이더들 사이에 disagreement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뭐 평균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디스커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를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레이더들이 뭐 많은 것이 뭐 좋은 것만도 아니고 뭐 적은 것이 너무 나쁜 것만도 아닌데 여튼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네, 두세 명 정도 이 정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스코어링 프로시저는 네, 어떠한 스케일을 쓸 거냐,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할 거냐를 셋업을 한 이후에 몇 명이 한 시험에 대해서 채점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기준이 명확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레이더들을 여러 명 세움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점수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속 하지만 여전히 inter-rater reliability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intra에 대해서는 좀 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제가 조금 더 포함을 하자면 만약 내가 준 점수에 대한 consistency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튼저튼 1번은 우리가 레이팅 스케일을 정확하게 잡고 그거에 따른 스코어링을 컨시스턴트 하고 그다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터와 인트라 그 릴라이빌리티를 올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은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 2단계를 건너서 이제 3단계로 드디어 왔네요. Write the test.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 헤딩 3에서 Writing and Moderating Ite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Sampling, 그다음 Writing 아이템을 한 다음에 See Moderating and Checking the Item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아이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봅시다. It is most unlikely that everything found under the heading of content in the specifications 아까 사양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헤딩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모두 can be covered by the items in any one version of the test.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컨텐트 밸리디티나 베네피셜한 워시백을 위해서는 widely 네, 아주 넓게 이렇게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너무 광범위한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스페시픽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여전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말하죠. Succeeding versions of the test should always sample widely and unexpectedly 이 표현이 저는 참 unexpected 하다라는 게 unpredictable 하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도가 높은 시험일까요? 타당한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여기서 말한 것처럼 unpredictable하고 unexpected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이제까지 배운 스킬이나 스트래티지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끄는 이런 시험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추출해내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B, writing item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ing item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요. good item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도 item should always be written with the specification in mind. 그래서 항상 저도 헷갈리면 다시 학습 목표로 돌아가고 시험 목표로 돌아가는데 네, it is no use writing good items. 예, 좋은 걸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소용도 없다는 거죠. 왜? 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그게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거죠. 그리고 컨시스턴트 하지도 않고 스페시피케이션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랜덤리 한다고 해도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해야 될 부분을 넘어가기도 하고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딩 아이템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하다 보면요. 되게 특이하게 선생님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테스트로 자꾸 쏠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편중된, 그러니까 라이딩을 잘 하시는 선생님은 라이딩 관련된 문제를 더 내시고요. 어휘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은 어휘를 조금 더 내시고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우리 그 베네피셜한 워시백을 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했죠? 시험 문항이 예를 들어서 그건 공부해도 안 나와 라고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선생님이 학습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든 어떻게든 이제 좋은 문제이고 좋은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긴 했지만 그 이외에도 내가 기본적으로 그 학년이 되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컨시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강남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쳤다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모든 아이템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내신 문제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뜨악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으나 배우지 못한 게 있죠. 선생님은 가르쳤으나 우린 배운 적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테스트 메이커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 연습을 차곡차곡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 그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매 순간순간을 매우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학습자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 순간을 실수도 허용하고 뭐 기준을 그렇게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실제적인 점수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그 시도 자체가 좀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제가 가르쳐 준 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살면서 대학교 뭐 4학년으로서 이게 필수 과목이니까 대학교 4학년이면 알 정도의 모든 테스팅 관련된 걸 다 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라이딩 아이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냈고 자, C에서 moderating하고 checking the item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질문을 해서 고치고 또 수정하고 더 나아지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Is the task perfectly clear? 문항 자체, 그러니까 태스크 자체, 그 다음에 태스크를 지시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모든 written 폼으로 내지는 뭐 oral instruction이든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is there more than one correct answer? 딱 답이 하나라고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이냐 아니면 답이 두세 개까지도 연장될 수 있느냐 뭐 엑스트라 답을 받아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can student get the answer without the knowledge, skill being tested?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1976년에 하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라이딩에서도 얘기했고 샘플링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unpredictable하고 unrehearsaled 됐다 하더라도 그 시츄에이션에서 이 태스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극복하려면 without the knowledge and skill being tested 하는 거 없이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난리지 없이 얻을 수 있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난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 문맥이 되게 이중성을 띠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배경 지식을 없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느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스킬 없이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자, 만일 뭐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국어 지문에서 물리학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과형 남학생들이나 뭐 이과를 공부하는 물리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국어 문제를 답안에 보기 선지를 먼저 푼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많거든요. 그 답안에 1, 2, 3, 4, 1, 2, 3, 4, 5에서 답을 추출해내고 말이 안 되는 것부터 걸러내고 그걸 확인하느라고 지문을 보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과에서 물리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이걸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읽다 보면 틀리게 되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이 run out of.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엮여서 연결된 고리처럼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enough time, too much time, 네, processing time을 걸리게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학습자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을 주는 것은 지시를 뭐 제대로 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법한 그리고 그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 답이 얼마만큼의 네, 학습자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평가되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consideration 해야 될 게 많죠. 네,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네. 그죠?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자, 4번은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인포멀하게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try out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과서 63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테이블 1 Moderation of Grammar Items 같은 경우에 지금 네, 6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 여길 보시면 질문들을 줘요. 그래서 is the English grammatical correct? 그래서 영어 그 쓰여진 그 테스트 타스크가 영어적으로 얼마나 grammatically correct한지, 그다음 natural하고 acceptable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주고 이제 테스트 고를 준 다음에 얼마나 accordance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것이 잘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does the item task what is supposed to task as specified? 그렇죠. 이제 규정된 대로 우리가 문제를 내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 no로 반복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기 multiple choice니 all distracts are likely to distract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시험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제가 영어로 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좀 여러 장치를 걸죠. 그래서 사이버 수업에서 과제 검사를 할 때는 그래머리로 확인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네, 따로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를 내는 그 기관에서 따로 별도 비용이나 내지는 처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라이딩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도와주면 학습자에게도 더 의미 있고 교수자에게도 덜 오류가 생기니까 신뢰도 있고 타당성 있는 시험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딩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나머지 5, 6, 7, 8은 쭉 이어지는 과정이어서 제가 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쪽 하단에 보면 이제 이번엔 on a group of non-native speaker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tryout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걸 볼 수 있는 학습자가 이제 보는 대상에게 바로 그 시험을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풀라운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집단을 선택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어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그럼 애널라이즈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트라이얼들에 대한 리절트를. 그래서 6번 헤딩 보면 analysis of the result
analysis of results of the trial, making of any necessary changes.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분석을 해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reveal qualities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서 네, reliability로서 그래서 individual 아이템이나 그 전체 아이템들을 조금 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how difficult 한지 내지는 how 네, 얼마나 쉬운지 너무 어려운지 내지는 얼마나 잘 이걸 성공적으로 네, 아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변별력을 확인하는 작업들 discriminate 하는 것들을 네, 강하게 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캔디데이트 사이에서 네,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하는 학습자들은 네, 금방 문제를 잘 풀겠지만 그 격차가 여기서도 이제 stronger and weaker candidat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변별이 잘 되고 뭐 강하게 잘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여기서 strong과 그 weaker라는 건 그때도 말씀했지만 약간 레벨이 높냐 낮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제대로 강하게 discrimination 할 수 있는지 분별 뭐 경멸 결시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변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을 얼마나 잘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calibrating 한다라는 건 어떤 눈금 조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스케일에 대한 조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validation을 확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writing handbook for test taker and test user and staff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스태프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습니다. 네, 9는요. Writing handbooks for test takers, test users and staff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북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 컨텐츠나 뭐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pending on audience may be expected to contain followings 해서 following에 되는 것들이 지금 66쪽 가운데 땡땡땡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있죠. 한번 볼까요? 테스트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on account of how the test was developed and validated. 그래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노력해 왔고 타당도 있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묘사를 해주시고요. 스페시피케이션과 함께 그러면서 샘플 아이템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preparing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 explanation of how test scores are to be interpreted. 그래서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은 해석이 되는 거고 이 해석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습자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당신이 이 점수를 맞았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분량이고 뭐 이 정도의 분량이 아니죠. 이 정도의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가중치를 줄 수 있고 요 시험보다는 A라는 시험보다는 B 시험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끔 이런 것들을 인터프리테이션을 뭐 타사의 시험과 함께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너럴리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내지는 크라이테리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aining material for interviewers, raters. 네. 그래서 이 시험의 validity와 reliability를 올리는 두 가장 큰 사람들 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와 네, 레이터들을 네, 훈련을 시키기 위한 북들이 또 나온다, material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보시면 details of the test administration. 그래서 제가 플렉스 시험 감독을 가면요. 7, 8장짜리 페이퍼가 나와요. 이게 짧지만 라이팅 핸드북처럼 해서 유인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제가 시험 감독을 했던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틀릴까봐 하나하나 줄을 쳐가면서 읽고 공부해서 갔는데 실상 이렇게 거기에 써있지 않는 질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하고 했는데 결국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서 저도 테스트 메이커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험자가 가끔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시험 감독을 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써보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 누구 하나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편한 사람은 그 사람과 전혀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만난 선생님이나 그 기관의 장이거나 뭐 관계된 어떤 그 어피셜한 서포터들이나 이그제큐티브 오피서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수험하는 수험자와 그들의 부모나 내지는 그들의 어떤 재정적이나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험이 해당이 되는 지역이나 내지는 사회나 내지는 그 국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주가 그닥 작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공신력 있고 조금 더 대규모 시험인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팅 핸드북을 써줘서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트레이닝 스태프입니다. 실제로 아까 바로 이 전 슬라이드에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냐 간접적인 연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시행하는 처에서 이제 시험 감독이나 인터뷰어들이나 뭐 그다음에 채점자들, 그다음에 컴퓨터 관계자들,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과제로 오늘 과제를 냈는데요. 이그젬플 지금 1, 2가 나와요. 그래서 66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를 보시면 트레이닝 스태프라고 해서 이 스태프를 두 가지 종류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Example of Test Development 1 on Achievement Test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제를 내드렸죠.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준 과제와 두 번째 내준 과제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교수님이 그 숙제와 이 과제를 같이 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과제 이거는 example 페이지 66에서 72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자, 읽어요. 1번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읽은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자, 이그젬플 1은 여학생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이그젬플 2는 남학생들만 정리를 하시고 각자 개인별로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Statement of the Problem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어졌는지 짧고 굵게 한글로 써서 설명해 주시고요. Specification의 내용을 Contents 그 다음에 Structure, Timing 그 다음에 세 번째 Criteria Levels of Performance 그 다음에 Scoring, Procedure, Sampling 뭐 이거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Item Writing, Informal Trialing, 그 다음에 Trialing and Analysis, 그 다음에 Validation, 그 다음에 Handbooks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시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만간 이제 듣고 쓰고 말하기 읽기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배워 볼 거니까요.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문제도 만들어 보고 만들면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이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 좀 해보시라고 한글로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한글로 쓰라고 했지만요. 한글 옆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가로하고 예를 들어서 뭐 number of items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키 용어들은 옆에다가 영어로 같이 써두세요. 그래야 한국어 영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하기 좋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다음 주에 이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wo example이 뭐였고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써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 했던 내용을 같이 붙여서 설명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Q1은 이거였죠? 58페이지 먼저 지금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한 66페이지서부터 한 샘플링 하시면 돼요.
네, 바흐만과 팔머의 프로시저랑 약간의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비슷해요. 디자인하고 operationalize 하고 그다음에 administer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에다 무엇을 넣냐를 좀 보자면 describe 하고 purpose 정하고 TLU 그 도메인과 그다음에 태스크 타입을 정리를 한 다음에 태스크 테이커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어떠한 그 구성을 가질 것이고 무엇을 이 구조는 어떠한 그 reliability가 있게 점수를 뽑아낼 것인지 이제 규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evaluating usefulness라는 usefulness 바흐만이 하는 그 usefulness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잡고 또 usefulness에 대해서 따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inventory of resources. 그렇죠. 그래서 인벤토리도 만들어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서베이도 만들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하게 우리가 operation 할 건지에 대해서 operationalize 하기 위한 develop task하고 blueprint를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거죠. 플래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write instruction 하고 specifying scoring method 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제 give test하고 correct information, analyze the usefulness.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이제 usefulness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alyze the potential inferences being made. 할 수 있는 이제 backwash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after test나 pre test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이들이 어떠한 수험의 형태를 취했고 이 시험을 통한 아이템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제 리바이즈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reliability를 이제 측정을 해봐서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validity와 이제 테스트 유즈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랭귀지 테스트에 대한 아카이브에 넣을 건지 뺄 건지 뭐 여러 가지 네, 기반의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크게 묶냐 안 묶냐.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파일 따로 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돌아오세요.